종아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산으로 향하는 서임철 씨. 그런데 다리를 쇠파이프에 올리고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운동 하시는 걸까요? 쇠파이프 다리 운동하는 거예요. 보통 한 다리를 30회, 그러니까 양짝 다리라니까 60회가 되는 거죠. 파이프에다가 다리를 얹어서 마사지 하듯이 마사지를 해주면은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바로 다리에 튀어나온 혈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바지 입었는데 우리 안 식구가 뒤를 보더니 당신이 왜 다리가 이래? 근데 그때 핏줄이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돼서 진단을 했더니 하지정맥 초기라고. 원인은 바로 하지정맥류. 주간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다리를 주무르곤 하는데요. 일상생활을 할 때도 종아리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크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다리가 양짝에 뻐근하고 아프고 쥐가 나고 이 발가락에 쥐 틀리고 그래요. 올라다가 쥐가 날 적이 있었어요. 나면은 다리를 주물러서 그 다리가 풀릴 때까지 있다가 오고. 틈만 나면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딱딱한 목침으로 종아리를 두드리고 또 발과 발가락 스트레칭까지 하고 있다고요. 하지정맥을 제가 하는 운동 요대로다가 해도 되는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네, 아마 네.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 굉장히 공감하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사지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거 효과 있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하고 네.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쇠파이프 높이가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경침 베개가 너무 딱딱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하지정맥류의 마사지는 손으로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그래야만 이제 순환이 심장 쪽으로 잘 되기 때문에 심장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걸어가시는데 걸으실 때도요 빠르게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평지를 걸으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이렇게 다리를 높이고 주무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네. 네. 아니 저도 그거 딱딱한 나무 베개에다가 하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너무 비비고요. 딱딱한 네. 거 좋지 않다고 하셔서 꼭 기억을 해야겠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 방송 후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이게 정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하지정맥류는 왜 생기는 건가요? 하지정맥류는 하지정맥에 있는 판막의 기능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뭐 혈관을 크게 동맥은 고속도로를 비유하고 정맥은 차단기가 있는 지방도로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정맥에 있는 판막 때문인데요. 판막은 판막? 실제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실제 우리 몸에 있는 판막 영상이거든요. 카메라로 찍은 거고. 열렸다 닫혔다 하네요. 네, 위에서 카메라 본 셔터처럼. 거고요. 네, 위에서 본 눈 같아. 건데 열렸다 닫혔다 하죠. 네, 네. 보면 그래서 이 판막이 혈액을 정맥혈을 심장 쪽으로만 흐르게 하고 다치면 반대로 흐르는 걸 막아주게 되거든요. 염려하는. 네, 이 판막의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되면 하지정맥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야, 저는 일단 판막을 네, 처음 저렇게 봤어요. 눈으로 본 거 거의 아니 처음이에요. 이게 눈 깜빡깜빡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 예. 아니 더 신기한 건 저는 판막은 이 심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지정맥에도 있네요. 그게 이 판막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면은 정맥혈이 이제 심장 위로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약해지니까 자꾸 밑으로 새니까. 나오고. 예, 그러니까 하지정맥류가 생긴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역류하는 걸 막아줘야지 정상인데 막지 못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실제 아까 보셨던 판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초음파 영상이거든요. 혈관이 뒤로 역류되는 것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막아주죠. 네, 막고 있네요. 네, 막아주죠. 이게 정상 판막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정상 판막 보시면 정상과 비교해서 판막이 흐물흐물하고 확실하게 막지 못하고 뒤로 휘어지면서 자세히 보시면 혈액이 판막 뒤쪽으로 흘러가요. 네, 흘러가죠. 그러네요. 그래서 역류가 되면서 정맥에 다리에 있는 정맥혈이 충혈이 되고 늘어나면서
의학적으로는 3mm 이상 늘어나는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하고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거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가 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입사일에 늘 서서 하는 방송만 주로 해가지고 서 있는 직업이라서 저같이 서 있는 방송 오래 한 선배들, 아나운서 선배들도 하지정맥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 통해서 모아봤습니다. 자다가 막 다리가 쥐가 나요. 쥐가 나면은 발가락 같이 막 다 뒤틀려가지고 진짜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지정맥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굽을 높은 신발을 신는데 하지정맥에는 좀 안 좋을까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하지정맥이 더 많이 걸린다는 이유가 뭐야 알아보고 싶어요. 진짜 어쩜 저렇게 제가 궁금한 것만 저렇게 쏙쏙 뽑아서 질문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하이힐만 신다가 몇 년 전부터는 힘들어서 못 신겠는데 그래도 가끔 좀 이렇게 멋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신고 싶은데 하이힐 신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는 뭐 제가 이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두 번째 질문이었었나요? 예. 쥐와 관련된 질문이 아까 있으셨는데 쥐도 잘라. 제가 걷는 걸 좋아해요. 제가 하루에도 뭐 좀 과하게는 많이 걸으면 1시간 반 이상씩 이제 평소에 걷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잘 때 다리에 쥐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질문 드리니까 혹시 연관된 건 아닐까?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조 교수님. 실제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다 하지정맥류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지정맥류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이 쥐가 나는 증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다리 정맥혈이 이렇게 정체가 되게 되면 정체된 정맥혈은 근육을 쉽게 수축시켜요.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수축을 하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약간 뒤척이기만 하더라도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나는 거고 아까 하이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하이힐은 실제 하지정맥류 위험 요소거든요. 실제적으로 하이힐을 신게 되면 종아리가 위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펌핑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위험성이 크거든요. 실제적으로 하이힐 높이, 굽 높이가 2인치. 2cm 아, 2cm 아니고 2인치면 2인치 5cm. 5cm. 예. 5cm 이상 높은 굽을 신게 되면 종아리 근육의 수축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하이힐에서 내려왔잖아요, 요즘. 아유, 박주 아나운서야 뭐 내려와도 뭐 키가 뭐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저 여유가 없거든요. 네. 참 네, 힘든- 5cm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쥐 얘기 났는데 저도 밤에 자다가 이렇게 쥐가 탁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깬 적 있어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닌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런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네, 자다가 뭐 쥐만 나면 좋은데 발가락도 막 틀어지면서 비틀어지면서 네. 엄청 고통스러우시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나이 들면서 근육이 안타깝지만 감소가 일어나면서 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탈수나 아니면 그 전해질의 불균형인데 이게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해가지고 낮에 뭐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이렇게 해도 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질환에서도 오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나이 드셔서 오시는 것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잘 오십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쥐가 났다, 밤에 쥐가 났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쥐가 났다는 것은 이제 근육이 뭉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뭉친 걸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발끝 이제 종아리에 쥐가 나면 발끝을 무릎을 펴서 발끝을 몸 쪽으로 천천히 얼굴 쪽으로 천천히 당기셔가지고요 쑥 펴지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다가 뭐 이게 구부리고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은 몸을 벽 쪽으로 딱 돌리셔가지고요. 발바닥으로 벽을 세게 미세요. 미시면 이게 밀고 계시면 이게 쭉 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펴지실 때까지 계시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마사지는 사실은 그 아픈 쪽을 꾹 눌러주시는 두 손 합쳐서 꾹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뭉쳐진 근육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뭉친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지압을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